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오늘은 2020년 내일 채용 공제가 보도자료가 배포가 돼가지고 그걸 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작년에 2019년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하고 같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인기가 많았고요. 예산도 금방 소진됐던 그런 지원금이니까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좀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도자료를 쭉 보면서 작년하고 좀 바뀐 내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신규 가입자 13만 2천 명을 지원하겠다고 보도자료에 발표를 했고요.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혹시 요거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좀 미리 체크해 두셨다가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요, 중소, 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 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거고요. 청년과 기업과 정부가 같이 금액을 적립하는 거죠. 이거는 뭐 엄밀히 얘기하면 정부의 지원금도 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이 적립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쳐가지고 2년 뒤에 혹은 3년 뒤에 받아가는 그런 어떤 공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금이라고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년형하고 3년형이 있는데 2년형은 어쨌든 받아가는 돈이 1,600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얼마씩 내냐 하면 청년은 300만 원, 그리고 기업은 400만 원, 정부는 900만 원. 물론 여기서 기업이 내는 돈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돈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년이 300만 원, 2년 동안 총 300을 내는데 이게 월로 따지면 이제 12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12만 5천 원씩을 2년간 납입을 하면 퇴사를 할 때 1,600을 가져가는 거고요. 나머지 돈은 정부에서 기업과 함께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뭐 일부분 약간 이게 남는 돈이 있긴 한데 뭐 거의 미미하다고 보니까 대부분을 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년형은 총 받아가는 금액은 3천만 원이죠. 청년이 내는 돈은 600만 원입니다. 3년간. 그리고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600을 내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1800이 들어오죠. 그래서 요거 3년형은 청년이 내는 돈이 한 달에 16만 5천 원을 냅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이제 3년 뒤에 3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이 3년형이 훨씬 빨리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인기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원칙은요,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 그리고 이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 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자, 그 다음에 2020년 청년 공제 지원 인원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규 인원이 13만 2천 명이고요. 기존에 지금 가입한 사람이 21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치니까 34만 2천 명을 2020년에는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비율을 보니까 2년형이 조금 더 많네요. 12만 명, 3년형이 예, 1만 명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서 좀 변경된 내용들을 좀 봐야 되겠죠. 뭐 이 발표 자료에 보면 이제 장기 근속을 추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일부를 좀 개편했다고 합니다. 자, 우선요. 첫 번째는 3년형 같은 경우에는 뿌리 산업, 뿌리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답니다. 이제 3년형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3년형은 뿌리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자, 뿌리 기업이라고 하면 뭐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열처리, 표면 처리, 용접 이런 거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뿌리 기업에 만약에 청년이 취업했을 때 3년형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요게 조금 크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기존에 이제 3년형을 가입을 예상하고 있던 분들이 요 뿌리 기업이 아니면 이제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요 점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경된 거는 가입 신청 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예, 그러니까 조금 연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취업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가입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청년이 뭐 해당 기업에 이제 입사를 해서 장기 근무를 할지 아니면 청년 공제에 가입할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라 이거죠. 그냥 가입했다가 금방 만약에 퇴사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또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물론 자기가 낸 돈은 찾아간다고 하지만, 그래서 6개월까지의 기간을 줄 테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가입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라 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2020년에 좀 변경된 내용은 중도 해지할 때 해지 환급금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는요, 지급하지 않는 기간, 그러니까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6개월, 가입 후 6개월 이내로 봤는데 이거를 12개월로 연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조기 이직의 유인은 좀 줄이고요. 장기 근속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보니까 중도해지 시 본인 적립금 및 정부 지원금 일부를 2년형 같은 경우는 50%, 3년형은 30%를 지급하고요. 기업 적립금은 미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좀 변경된 내용은요. 청년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의 범위가 좀 줄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겠다는 거죠. 보니까 기존에는요, 월 500만 원까지가 상한이었지. 월 500만 원. 근데 이게 월 350만 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신청을 할 때 타이트하게 보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든 중견기업에서 바뀌기 전에 이제 모든 중견기업에서 바뀐 다음에는 중견기업 중에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걸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범위가 축소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변경된 내용은 기존에는요 보면 그 뭐 휴업이나 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 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에는 1회 재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런 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 체불,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유가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2019년 7월에 이제 공시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이런 사유가 있는 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것 같이 합쳐서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1회 재가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변경된 내용은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기존에는요, 임금 체불 명단 공개된 기업, 임금 체불이 됐다고, 실제적으로 임금 체불이 돼서, 이제, 적발이 된 그런 업체들은요, 가끔 이렇게 명단을 공개를 합니다. 뭐 가끔 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뭐 임금 체불이 돼서 뭐 사업주 중에 처벌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임금 체불돼서 명단이 공개된, 그리고 뭐 형사처벌로 구속까지 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 명단이 공개된 기업,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지원금은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기업, 당연히 뭐 이거는 내질 않았으니까 지원금을 받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중대산업재, 중대산업재의 이 기준도 있습니다. 산업재해 기준 중에 중대한 산업재해 기준이 발생한 사업장은 청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뀐 거에 보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도 이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신청을 못하도록 막겠다는 거니까, 임금 체불이 되면 무조건 이제 거의 신청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청년 공제 새로 가입하는 청년과 기업은 내일 채용 공제 누리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일 채용 공제, 물론 검색을 하셔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이렇게 하단에다가 또 이 링크를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럼 그거 보시고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누리집에 신청하면 되고요. 청년 공제 운용 기간, 그러니까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운용하는 기간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가입 절차라든가 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가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뿌리산업 관련해서는 국가 뿌리산업진흥센터에 그 뿌리기업을 확인해 보시고 한번 좀 내가 3년형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뿌리기업인지, 내가 지금 취업하는 곳이,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게
2019년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그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과 그 다음에 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두 가지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2019년에도 자금이 금방 소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2020년에 새로 이제 시작하겠다고 시행하겠다고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고 시행 공지가 떴으니까 한번 좀 참고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당연히 우리 청년, 구직을 하는 청년과 그다음 기업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 이걸 시청하고 계신 우리 뭐 청년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은 입사하실 때 혹시 그 기업이 중소기업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가능한 기업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누리집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서도 또 요즘에 이제 구인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제도를 우리 회사에서 마련을 해놓고 있으면 또 우리 입사하려는 또 좋은 인재들이 또 우리 회사를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해서 좀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립니다. 2020년 고용 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에도 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인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 자금이 빨리 소진됐던 아마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추경을 편성해서 또 자금을 풀었는데도 또 금방 소진이 됐던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좀 잘 보시고 해당되시는 우리 사업장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고용장려금 중에 일자리 안정자금, 그 다음에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그리고 고령자 계속 지원금까지 지금 세 가지를 기존의 영상에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입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사업 개요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중견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장려금이고요. 지원 대상은 이름에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는 이름에 있듯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청년의 기준은 만 15세에서 34세 이하까지가 해당이 되고요. 기업의 규모는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성장 유망 업종이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5인 미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 유망 업종과 벤처기업이 생각보다 해당이 되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은 5인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 성장 유망 업종과 벤처기업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거 생각도 안 하고 계시다가 작년에도 우리도 해당이 안 되네 하다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성장 유망 업종에 해당이 돼서 신청해서 받으신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다만 사행 유흥업 같은 일부 업종은 제외가 되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 요건은요. 작년하고 약간 달라진 게 있을 거니까 이거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는 청년으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신규 채용 청년이 6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사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야지만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은 이제 기업 규모에 따라서 채용을 하는 그 인원의 요건이 다른데 30인 미만의 기업은 한 명을 채용하면 그때부터 바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30인 미만은. 그 다음에 30에서 99인까지 100명 미만 30에서 99인까지는 2명을 채용할 때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명 채용하고 2명째부터, 그 다음에 100인 이상 기업은 1명, 2명, 세 번째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 규모는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거 체크하세요. 그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건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해야 되고요. 세 번째,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인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인데,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2019년이면 매달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합쳐서 12개월로 12달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연평균 월 이제 근로자 수가 나오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30인 미만은, 우리가 30인 미만에 해당되면 1명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30에서 99인까지면 2명부터 신청 가능하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지원 수준 및 기간인데, 한 명당, 뭐 작년하고 똑같죠. 한 명당 최대 연 900만 원인데, 이게 3년간 지원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간 최대로 하면 2,700만 원까지 한 명당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인 미만 기업은 1명부터기 때문에 1명 채용하면 900, 그 다음에 2명째 채용하면은 18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명째 지원하면 2700, 이런 식으로 900씩 더 플러스해 나가는 거고, 30에서 99인까지다 그러면 1명을 채용했다 그러면 없겠죠. 그 다음에 2명 채용했다 그러면 그때 900, 그 다음에 3명을 채용하면 1800, 그 다음에 2700,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요. 100명 이상이다 그러면 1명, 2명까지는 없고, 3명째 채용하면 900, 그 다음에 1800,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원 한도가 이게 이제 작년에 우리 2019년에는 최대 90명까지였는데 이게 최대 30명까지로 아무래도 예산이 이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 주기는요, 3개월 이상의 단위로 신청하면 됩니다. 3개월 이상, 몇 개월 단위도 상관없이 그때그때마다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 다만 청년의 최초 채용 시에는 6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그 다음부터는 3개월 이상 단위로 마음대로 신청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은 소재지, 우리 사업장이 소속되어 있는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 그 다음에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 서식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뭐 상세하게까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우리 공지문에 나와 있는, 안내문에 나와 있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해당 기업이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신청을 해봐야 되겠다 하면 해당 지역에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다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상세하게 아마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좀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지역 고용 그 센터에 그 연락처랑 뭐 주소 같은 경우는요, 금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3년째 지금 진행 중인 그 고용안정장려금이고요. 2020년에는 2조 1,6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랍니다. 다만 그 2019년에서 2020년 들었으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원 수준을 약간 하향 조정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소득 사업주에 대한 기준이 좀 상향이 돼서요, 기존의 5억에서 3억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검증 강화 등 사업을 내실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전에 비해서 좀 낮게 결정이 되었는데, 어쨌든 뭐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서 2조 1천억 규모로 지금 2020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건을 좀 보면요, 보수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의 노동자입니다. 기존 2019년에는 210만원 이하였는데 요게 2020년에는 215만원으로 좀 금액이 올랐고요. 지원 수준은 2020년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좀 지원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5인 미만은 15만원, 5인 이상은 13만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5인 미만은 11만원, 5인 이상은 9만원으로 조금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이라 그래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월 보수 기준을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건강보험료 경감은 올해 2019년과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5인에서 10인 미만은 50% 감면을 하되 2019년 가입자는 10%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보면 2020년에는 신청 절차를 좀 강화한다고 하고요. 지원 대상 조정 및 고소득 사업주 기준 강화를 통해서 좀 집행 관리 내실화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청 절차를 좀 강화하는데 기존에는 2018년에서 18년 계속 지원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미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만 받고 2019년에도 그대로 지원을 받았는데 2020년부터는요 매 회계 연도별로 지원 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서 요건을 재검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원 그 기준을 현행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서 사업주가 30인 미만의 그런 사업장에서 지원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고요. 5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 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이 되고요. 장애인 직업 재활, 자활,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다. 2019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한 노인 장기 요양기관과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지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소득 사업주에 대한 기준이 좀 강화돼서요. 과세소득 5억 원 초과자에서 3억 원 초과자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해서요.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내에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을 신설을 해서 지방노동간서와 합동점검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 자금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요건이라든가 또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 대상은 원칙은요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지원이고요. 예외적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원 요건은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이 되고요.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당연히 가입해야 되고요.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에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사업주라든가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같은 특수관계인은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세 번째 지원 금액은요.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9만원, 단기간 및 일용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해서 지원이 되게 됩니다. 네 번째 신청 및 지급은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지급은 매월 15일에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에 사업주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2018년에 이어 2019년, 2020년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이 계속해서 금액은 약간씩 다르지만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지급을 받지 않은 사업장이 있으시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라는 2020년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5번째 지금 항목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일자리 안정자금, 그 다음에 청년 내일체험공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그 다음에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에 의해서 오늘은 5번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작년에도 있었고요. 이제 올해 2020년에 또 계속해서 지금 유지가 되는 그런 지원금이죠.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로 신규 고용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조건이 있죠.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신중년 적합 직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 대상은 금방 말씀드렸던 50세 이상의 신중년 적합 직무고요. 제외는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신청이 불가하다라는 거고요. 지원 요건은요, 만 50세 이상으로 신규 고용해서 3개월간을 고용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요,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예전에는 뭐 그 2018년까지는 뭐 최저임금의 막 120%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부터 이게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을 해도 우리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하겠죠.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4대 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뽑을 때 계약 기간이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뽑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이제 예외 조건들은 몇 가지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중년 적합 직무라는 게 이게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신중년 적합 직무라고 한번 이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안내문이 있는데 거기에 신중년 적합 직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개수가 좀 많습니다. 저도 이거 신중년은 뭐 해당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흔한 얘기로는요, 뭐 이렇게 식당에서 우리 사람 뽑으실 때 한식조리사, 뭐 중식조리사, 일식조리사 이런 분들 뽑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기술 영업직, 그 다음에 각종 뭐 전문직들, 뭐 인사노무 전문가, 뭐 그래서 생각보다요, 이게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우리 사업장에서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뽑으려는 생각이 있으시다 하면 신중년 적합 직무가 어떤 것이 맞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분을 채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 업무에 맞게끔. 자, 그 다음에 지원 수준 및 한도는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40에서 80만 원까지 월에. 그러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요, 연간 총 지급되는 금액이 960만 원까지입니다. 최대. 그리고 중견 기업은 480만 원까지. 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고 하면 100명 미만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체는 뭐 500인 이하. 이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부분의 우리 업체들이 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들어가니까 연간 최대 960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한도는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가 한도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 인원의 한도는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신청서를 뭐 7월에 신청서를 냈다 그러면 그 직전 6월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30%까지를 우리가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다. 피보험자의 30%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30% 이렇게 하시면 되고, 10인 미만 우리가 사업장이다 그러면 3명을 신청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급 주기는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 3개월 단위로 매달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3개월 단위로 지급한다는 거. 그리고 처음에 조건에 그게 있었죠.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지난 다음 그 다음부터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20년 들어서 제가 지원금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지원금 어차피 정부에서 예산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지원금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 세금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막 뿌려지고 내가 세금 더 내는 것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가끔 하시는데, 어쨌든 지급하기로 이미 결정된 거기 때문에 우리 사업주분들은, 그리고 인사 담당자분들은요, 우리 사업체가 이런 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좀 체크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그 다음에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그리고 오늘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금까지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쭉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했던 그 영상들 댓글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다른 영상들도 좀 링크 누르셔가지고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지원금 혜택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안내 드렸습니다.
그 지원금 하나가 이제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신설이 돼서 내년 2020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이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한번 켜봤고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 되실 만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12월 24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그 제목은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입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이름만 들어서는 뭐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아실 수 있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지원 대상은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 기업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고 하면 금방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건데 제조업체 기준으로 보면 상시 근로자가 500명 미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고요. 그 다음에 뭐 도소매 같은 경우는 뭐 200명, 300명 이 정도 기준이고, 그 다음에 100명 미만의 그 기업들은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 기업까지이기 때문에 뭐 상시 근로자가 몇백 명이 돼도 뭐 대상이 되니까 그거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0인 이상인 기업은 전체 피보험자 중에 60세 이상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의 단서 조항이 붙은 거죠. 그 다음에 지원 요건은 정년에 도달한 재직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면 비용이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계속 고용 제도라는 거는 첫 번째는요, 정년 연장.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재 정년보다 정년을 1년 이상을 연장한 경우가 해당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정년을 폐지. 현재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을 폐지시켰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계속 고용. 그러니까 재고용인 거죠.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행 정년은 유지를 하지만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을 통해서 1년 이상을 계속해서 고용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비용 지원이. 첫 번째는 정년 연장, 그 다음에 정년 폐지 혹은 계속 고용, 재고용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얼마가 지원될 거냐 이거죠. 지원 금액은요, 생각보다 뭐 굉장히 셉니다. 예전에 고령자 지원금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18만원, 그리고 뭐 24만원,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은 지원 금액이 분기에 9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30만원가량이 지원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큰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지원금들이 1년 정도를 줍니다. 대부분 1년입니다. 그리고 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같은 경우가 이제 3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지원금은요 2년입니다. 2년. 기업별 2년 동안 분기별로 90만 원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원 절차는요, 계속 고용제도는 사업주가 시행을 하는 거죠. 우리 지원금은요, 우리 그 고용보험료 안에 뭐 실업급여, 구직급여 보험료와 그 다음에 고용안정장려금에 쓰이는 이 재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고용안전장려금에 쓰이는 재원은 사업주만 4대 보험을 낼 때 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신청을 하고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원금 신청은요, 분기별로 하는데, 고용센터에, 각 지역별로 우리 사업장이 위치한 고용센터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되고, 확인 검토하고 지원금이 지급되는 건 고용센터에서 사업주한테 지급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우리 직원들, 근로자와는 상관없이 우리 사업주가 고령자들의 어떤 정년을 연장하거나 혹은 뭐 재고용을 하거나 정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분기별로 90만 원까지가 지원이 되는 게 12월 24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해서요, 심의 의결이 다 됐고요. 시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니까 우리 사업주들이나 인사 담당자분들께서는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 회사가, 우리 사업장이 해당이 되면 이 지원금 신청해서 준비했다가 1월 1일에 신청을 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